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비상계엄은 지난 1948년 10월 제주 4.3 출동을 거부한 국방경비대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일대에 내려졌습니다. 계엄령을 시작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더 엄중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달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와 순천 일대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제주 4.3 토벌작전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국방경비대 14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 계엄지구 사령부는 지역사법과 행정권을 장악했고 군법회의를 거쳐 민간인과 군인을 처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계엄령은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군법에 의해 회부되어서 사형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는데 여순항쟁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던 그 원초적인 것은 바로 계엄령이었습니다. 군법회의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2,900명, 학계에서는 직결 처형 등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시작된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은 지역 곳곳에 흔적을 새겼고 희생자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이 우리 지역에 엄중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도시에 다시 한번 계엄령이라니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막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여순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역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죄와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특히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을 건데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이 몰고 온 역사의 아픔은 그대로 남은 가운데 여순 사건을 겪은 지역민은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밤중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들에게 5.18과 전두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특히 광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퇴진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 5.18 묘지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발단은 3주 전 부산에서 한 전두환 옹호 발언.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판이 잇따랐지만 바로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른바 개사과 사진은 공분을 키웠습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끝에 3주 만에 광주를 찾은 당시 윤석열 예비 후보는 빗속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희생된 5월 영령들 앞에서 매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랬던 대통령은 느닷없고 위헌적인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쉽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학창 시절 모의 재판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자랑삼아 얘기했던 윤 대통령.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이후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이제는 그 자신이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사죄와 자진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며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이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78.2%로 지역 단위로는 가장 높았고 전국 69.5%보다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찬성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찬성이 79.3%로 지역 단위로는 가장 높았고 전국 73.6%보다 약 6%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로 진행했고 성인 500여 명 대상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노벨위원회의 설명처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마주본 한강 작가. 특히 소설 소년이 온다는 작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고증해 써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과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는 사람들을 임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전남도청 앞 광장. 1980년 교련복 차림의 소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곳에 2024년 현재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와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는 독서 기행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책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옛 전남도청 본관과 상무관 등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글자취를 따라 걸으며 함께 작품 속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보건공사로 세워진 가림막 사진으로 남아 당시를 더듬어보고 문제약 열사가 돌아가신 장소가 이 뒷건물인 도경찰국 2층입니다. 여기 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가득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소설도 직접 낭독해봅니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80년 5월 태극기로 감싼 나무관들과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던 강당.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것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소년 동호회 모델이었던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어쩌냐. 재학이가 하는 말이 엄마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그 어린 학생들은 괜찮하다요. 손 들고 나가면 괜찮하다요. 그러고 해요. 그래서 그럴 줄만 알았지. 그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뼈에 사무쳤을 어머니의 마음. 소설로 가늠했던 상실의 고통이 담담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사무칩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소년이 온다를 잘 못 읽다가 이 기회 때문에 읽게 되었는데 직접 이렇게
좋은 이야기, 진짜 힘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5.18 민주광장이라 불리는 도청 앞 광장. 시민이 흘린 피를 닦고 다시 물을 내뿜던 도청 앞 분수대와 시계탑. 소설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5.18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경찰서마저 신도심으로 옮겨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올해로 세워진 지 33년 된 여수경찰서입니다. 직원 260여 명과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엔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미흡 판정인 D등급까지 받으며 신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는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1급서 중 여수경찰서만 유일하게 오래된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을 이유로 경찰서가 신도심으로 이전할까 걱정합니다. 밤에 올랑멜랑해도 든든하고 좋고 모든 거 이제 동네가 국은 공공서 있다는 게 좋은 일이죠. 이 일대는 옛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옆 법원 등기소까지 신도심으로 이전 중입니다. 공공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경찰서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시청도 가버리고 소방서도 저쪽으로 옮겨지고 많이 자꾸 없어져요. 경찰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 부지에서 확장 신축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밀집하다 보니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과제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 협조까지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도울 일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돕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경찰서에 전달을 했고. 여수시도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존치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존치와 이전을 놓고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전남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이 여수에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현관 앞에서 모금액 113억 9천만 원을 목표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첫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성금 모금은 저희 여수문화방송과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여수시 관내 업종별 수협이 릴레이 기부 방식으로 여수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수협과 정치망수협, 제3사구 잠수기 수협 등 3개 수협이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과 응원의 뜻으로 각각 200만 원씩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협중앙회와 검은도 수협이 각각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여수 지역 수협들이 릴레이 기부를 통해 지금까지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국내 제1의 수출입 종합항만이지만 컨테이너 물동량만큼은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광양항 활성화 토론회에서 특수화물 컨테이너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위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 광양항.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 탄탄한 배후 산업을 기반으로 연간 물동량 2억 7,600만 톤의 국내 제1의 수출입 종합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의 물류 운송 산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EU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지난해 말 186만 TEU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최근 배후 부진의 화물 창출형 기업 유치 등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올해 말 200만 TEU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로를 새롭게 개척한 것,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로 뛰어다니는 영업, 우리 전 직원들이 영업맨이 되어서 열심히 정말 발로 해외로 국내로 발로 뛰다니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항 27년째를 맞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들은 컨테이너 물동량 부분에 이미 인천항의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자족형 항만 달성은 여전히 먼 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특수화물 컨테이너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이 심층 논의됐습니다. 화물의 특징을 감안한 다양한 용도의 컨테이너로 광양항의 부가가치를 키워보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접이식으로 수송 가능한 폴더블 컨테이너는 광양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키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공급할 때 4분의 1로 접어서 4개씩 공급하다 보면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기 때문에 광양항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해운 선사들 간 전략적 제휴관계의 변화,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국제적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화물 컨테이너가 광양항의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에서 2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과 관광대상을 동시에 받았으며 관광, 도시, 보건 3개 분야에 모두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